그 다음에 3번입니다. 2절에 나오는 유도와 에너지 전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3번 그림에서 길이가 L이고 속도 V로 서로 수평하고 마찰이 없는 도체 레일을 따라서 도체 막대를 끌어당기고 있다. 말이 좀 어렵죠? 그 도체 막대가 길이가 L이고 서로 수평한 도체 레일이에요. 그 위에다가 도체 막대를 올려놓고 속도 V로 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레일의 한쪽 끝은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걸려 있다. 그리고 L하고 V하고 B 값이 다 주어졌어요. 이럴 때 막대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와 A번 크기, B번 방향, C번은 전류의 크기, D번 방향, 전류 방향, 그 다음에 막대의 저항이 0.4이고 레일과 금속의 저항을 무시한다고 하자. 그럴 때 2번은 열 에너지 생성률, 그 다음에 F번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해야 되는 외력의 크기, 그 다음에 G번은 외력이 막대에 하는 일률, 그 다음에 H는 자기력의 크기. 그런 걸 다 구해보라는 건데, 요 문제 자체는, 요 주제는 고등학교 물리책에도 나오는 거죠. 렌즈 법칙, 패러데이 법칙, 또 유도 기전력, 그런 공식들이 다 동원이 되는 문제죠.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레일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막대를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닫힌 고리가 형성이 되죠. 닫힌 고리가 형성이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면적이 더 커지니까 자기 다발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다발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그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겨나고, 유도 기전력인데 이게 고리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유도 전류. 그래서 유도 기전력에 관해서는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면 되고, 유도 전류에 대해서는 방향을 얘기할 때는 렌즈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A번 유도 기전력의 크기. 요거는 공식으로 알고 있어도 돼요.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길이가 L인 도체 막대를 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럴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LV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BLV라는 공식이 사실은 벡터 관계예요. B도 벡터이고 V도 벡터예요. 그래서 BLV일 때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처럼 자기장은 나오죠. 그 다음에 속도는 이 칠판면이죠.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직각이에요. 직각, 수직할 때 그때는 BLV가 되는 거고, 만약에 비스듬하다. 그러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조금 그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자기장이 걸려 있고 도체 막대가 레일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죠? V.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속도하고 자기장이 직각이 아니죠. 얘하고 속도는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수직한 속도 성분만 따지면 돼요. 아니면 속도에 수직한 자기장 성분. 요 성분이 되겠죠. 그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의 각도에 대해서 사인의 형태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은 BL, V 수직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다. B하고 수직한 경우다. 물론 요 결과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바로 유도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T만큼 델타 T초 동안에 이만큼 더 이동했다. V의 속도로. 원칙적으로는 V가 변해요. V가 변하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찔끔 움직였다. 그러면 그때 면적이 이만큼 변한 거죠. 델타 A가 L 곱하기 V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거만큼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장이 더 늘어났으니까 자속의 변화가 LV 델타 T에다가 자기장 곱한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그 크기만 따지면은 자기장의 변화. 이게 이제 미분인데 균일할 때는 그냥 델타로 표시해도 상관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주면 LVB의 델타 T를 델타 T로 나눈 거기 때문에 BLV가 나온다. 가장 간단한 경우가 되는데, 또 균일한 자기장일 때는 이 공식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닫힌 고리일 때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닫힌 고리가 아니라 이 레일이 없이 도체 막대만 움직일 때도 유도 기전력은 똑같이 BLV로 표시가 되죠. 그런 게 이제 운동 기전력으로 구분한다 하는 거 참고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A번 BLV 다 뭐 주어졌으니까 대입하면 1.2V.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사실은 방향은 조금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방향을 얘기하려면 이게 닫힌 고리의 경우에는 전류를 먼저 찾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전류 방향은 지금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렌츠 법칙에 의하면 나오는 자기장에 의한 자속이 증가하니까 그 자기장 증가를 방해하는 방법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건 전류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했을 때 이 그림으로부터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여기 이 레일과 금속에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이 도체 막대가 움직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자기 씌워가지고 이렇게 보자기 씌워놓고 여기 이제 금속에다가 전구 하나 달아놨다. 그럴 때 얘가 움직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보자기를 씌워놓으면 여기다가 건전지를 넣는지 도체 막대가 움직이는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죠. 전류가 흐른다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것을 회로로 봤을 때 요 전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전지의 역할이 바로 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요게 전지 역할이니까 전지의 양극하고 음극을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전지의 기능은 전지에서 회로 쪽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거죠. 양전하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란 말보다는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극에서 전류가 나가는 방향으로 표시가 되고 음극으로 외부에서 전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전지 내부로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류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를 구분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요게 전지예요. 요게 전지인데 요 부분이 외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전류가 나가는 부분은 여기가 되죠. 그래서 위가 플러스 극이 되고 아래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유도 기전력의 방향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얘기해라. 극의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구분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 자체는 전류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펌프질해서 순환을 시켜준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번 전류의 크기 구해라. 기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저항이 없고 여 자체에 저항이 있다고 그랬죠. 막대저항. 그러니까 R분의 입실론에서 계산이 되고 방향은 이제 시계 방향 렌츠 법칙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막대에서 열 에너지 생성률 구해라. 그러니까 줄열이죠. 줄열. I 제곱 R 해서 다 계산된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근데 F번부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에 작용하는 외력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이 있고요.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류는 막대가 움직여서 생겨난 전류인데 어쨌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 막대잖아요. 그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 전류가 얘가 자기가 움직여서 만들어낸 전류이건 아니면 외부에서 전지를 걸어서 흐르게 하는 전류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전류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력을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 아저씨 BIL의 형태의 자기력을 받는데 이때 이제 직각이죠. 속도하고 전류하고 자기장이 직각이니까 왼손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빌 아저씨 왼손 법칙 적용해 보면 자기장 나오죠. 전류 올라가죠. 그러면 힘은 오른쪽이 되죠.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이쪽으로 외부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얘를 발로 뻥 차가지고 초속도 V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움직이면서부터 바로 전류가 흐르고 기전력 생기고 전류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 바로 이러한 자기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속도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당연히 속도 운동을 방해받아서 점점점 가속도가 음수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지만 속도도 점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구해 보면은 요 힘의 크기가 속도하고 정비례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도 점점 줄어들어서 종단 속도를 갖는 종단 속도가 0이 되는 그런 운동이 돼요. 어쨌건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형태의 자기력이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해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등속도를 유지해 주려면 반드시 이 자기력을 상쇄시키는 외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외부 힘이 자기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속도와 같은 방향의 외부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크기를 구하라가 F번이에요. 그럼 요 순간에 자기력의 크기를 구해야겠죠. 그럼 BIL. 자, BIL이 바로 자기력의 크기고
자기장 전류 길이 다 아니까 그거랑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 속도 방향의 외부 힘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번은 외력이 막대하는 일률이 얼마냐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뻥 차서 놔두면은 처음에 속도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이제 전구를 달아놨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또는 여기 열이 발생하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건데 그것이 점점점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 차이만큼이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등속도를 유지한다. 그건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등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겨주는 외부 힘이 일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크기가 얼마냐 했을 때 그거는 뭐 공식 간단하죠. 역학에서 배운 힘 곱하기 속도 FV로 찾아보면 이때 힘하고 속도가 나란하죠. 힘 방향하고 속도 방향이. 그러니까 FV를 그냥 곱하면 돼요. 그래서 3.6W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요것이 뭐랑 같아야 돼요? 등속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줄열과 같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고 외부 힘이 해준 일이 모조리 다 줄열로 바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H, 막대 작용은 자기력의 크기는 얼마냐? 예, 요거는 외력이랑 같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은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3번에서 그 등속도가 되기 전에 이 속도가 자기력만 있거나 외부 힘이 자기력과 같지 않거나 해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가속도도 일정하지 않고 속도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적분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그 속도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공기 저항력을 받으면서 속도가 점점 그 증가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종단 속도에 도달하잖아요. 그러한 문제랑 같은 유형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H가 BIL로 바로 썼는데요. 요 BIL의 형태를 바꿔보면 BIL인데 B 곱하기 L에 I가 뭐였냐면 R분의 입실론이죠. 그리고 입실론이 뭐였냐면은 BL, R분의 입실론은 BLV였죠. 그래서 R분의 B제곱 L제곱 하고 V가 되기 때문에 V에 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방향은 속도와 반대. 예, 그것을 참고로 알고 지나가야겠습니다.